지난 총선 참패는 보수 정당의 심장을 강타하면서 보수의 부활과 국가 존속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서 지금 절박하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패배와 배신 그리고 반란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도 극심한 내부 분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리더십에 실패했습니다. 한동훈은 작년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은덕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불행하게도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얼마 안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줄곧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한동훈 비대위가 존속했던 그날까지 줄곧 하락하고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는 다음에야 하락을 멈추었습니다. 혹자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한동훈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론을 펼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책임이지 한동훈의 책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가문이 망한다. 잘못된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인사는 만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한동훈의 비대위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한동훈의 정치 입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을 낙엽처럼 무참히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악마 같은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한동훈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공덕이고 총선에 실패하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에 매우 불쾌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지지율 차트가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해서 최초로 창조한 작품입니다. 한동훈의 첫 작품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한동훈은 지난 1월부터 총선까지 무려 4차례나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0일에 한 번씩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총선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한동훈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대통령과 대립각을 계속하고 있고 또 최상병 특검법을 제안해서 이제 대통령을 협박하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한 선배 후보들과 또 극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자신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이고 타인은 지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주변에는 온통 적들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투쟁의 대상입니다. 과거 한동훈의 검사 시절을 반추해 볼 때도 그의 인생은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의 뒤안길에는 분노와 원한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최서원 씨는 한동훈을 두고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로 인해서 여러 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죽어갔고 숱한 인생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문재인과 함께했던 그 당시를 오히려 자신의 최전성기 화양연화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2017년에 구속했습니다. 박근혜 국정원 특갈비 사건 국정원장 4명을 구속했습니다. 최경원
경제부총리까지 구속했고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했고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구속했습니다. 경우회 등 보수단체 관련 수사로 김기춘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을 기소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로 이재용을 아직도 법정에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무사 사령부 댓글 공작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해서 대한민국 정보 라인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경천 동지할 일들이 건국 이래 이런 역사적 파괴는 없었습니다. 국가 발전의 한 날개를 형성하고 있던 보수주의가 완전히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은 검찰의 본연의 직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우리는 반영의 역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기소했던 수많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현대사가 억만진창 개판의 역사가 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건입니다. 지난 7년의 역사, 그야말로 문재인과 그 정권의 사냥개들이 벌여온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계기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서 보수 정권을 표적으로 해서 과잉 수사가 넘쳐났고 반면에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비리 수사는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서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결과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임종석과 조국 등 정권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소환조차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재임 기간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보수 인사에 대한 과잉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는 부실 수사가 이러한 잣대가 한동훈의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총선에서 참패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박성재 법무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의 화양연화는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화려한 시간이 되었지만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동훈의 이념적 잣대로 법을 집행한 결과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한동훈의 행보는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불행하게도 한동훈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7월 1일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을 총괄 지휘한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지난 총선은 공천 문제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정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동훈 후보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한동훈 후보를 총선 참패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그의 정치적 미숙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권당이 대통령과 대립하게 되면 10년 야당을 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 한동훈 출마는 정치적 코미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7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전과 품격을 갖춘 당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한동훈 현상은 전통과 질서, 안정된 발전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야말로 우파의 부활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운명을 함께할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이창섭님, 김재현님, 최기경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